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감정 다루기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체를 통해서 감정이 무엇인지 또 감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며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배어 있고 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감정 자체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기쁘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이해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루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지되거나 이미 감정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또는 표출되고 난 다음에야 감정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감정에 휩싸여본 기억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 수업의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전반부는 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에서 4주차는 이 수업의 전반부는 감정 자체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감정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감정 다루기 수업의 전반부에서는 1에서 4주차 동안 첫 주에는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감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1주차 때 학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주차에서는 감정 인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할 때 이 신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감정 자체가. 그래서 감정과 신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거고 또 감정을 인식하려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 명명하기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3주차에는 라켓 감정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라켓 감정은 교류 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과 관련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라켓 감정과 진정한 감정 또 진짜 감정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라켓 감정은 일종의 위장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존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라켓 감정과 진짜 감정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진정한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4주차에서는
감정 조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감정 조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통제나 억제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는 것이 감정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의 감정 통제와 감정 표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후반부는 플로칙의 기본 감정을 중심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주차에서는 플로칙의 기본 감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주차부터 13주차까지는 플로칙이 말하는 기본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플로칙의 기본 감정은 모두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을 통해서 플로칙이 기본 감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 감정이 무엇인지, 또 그 감정의 수레바퀴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5주차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6주차부터 13주차에서는 플로칙이 말하는 기본 감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또 수용과 혐오, 두려움과 화, 그리고 놀람과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른 감정을 공부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 플로칙은 그런 감정들을 기본 감정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감정을 다루면서 여기에 혼합 감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제 복합되고 혼합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다루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1주차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주제는 감정이해입니다. 감정이해. 그래서 1주차 주제는 이 감정이해인데, 학습 목표는 감정을 정의하고 감정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차 시에는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2차 시에는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시니까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감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감정의 종류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이 무엇이죠? 네, 화요. 네, 슬픔이요. 이런 감정 자체를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표현들을 동어 반복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느끼는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문화,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에서 익숙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뭔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감정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했을 거고, 익숙한 표현들을 입으로 뱉기도 했을 거고,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감정의 한자어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한자어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자를 우리가 잘 알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감자는 느낄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느낄감자의 의미는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느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감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정자는 정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깊은 내면에 어떤 상태나 정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외부 자극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 속, 깊은 내면 속에 발생하는, 존재하는 어떤 상태나 정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반응하여 일어나는 내면의 정서 상태를 한자어로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심리학적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일어나는 어떤 내면의 상태, 특히 정서적 상태를 우리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정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심리적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죠.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의 집중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해석이나 평가 방식에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생리적 변화. 그래서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리만, 우리들의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우리의 몸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또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는, 그래서 심장과 호흡이 증가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긴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원래 땀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땀이 없더라도 긴장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게 되죠. 또 근육 긴장도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면 심박수도 올라가고 또 호흡도 증가하고 땀도 나고 근육이 긴장하는 것과 같은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적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몸에서 어떤 생리적인 신체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행동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피 또는 접근의 행동을 보이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피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접근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도망을 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싸우게 되죠. 그런 행동적 변화도 이 감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뭐 표정도 바뀌고요, 목소리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고형의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 사고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사고할 수 없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감정에서 무엇을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감정의 핵심 요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정의 핵심 요소. 물론 우리는 이미 감정이라는 한자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자극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자극을 받으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체적 반응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보면 감정은 사실 다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우리의 심리와 신체의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죠. 물론 이제 감정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그러게 되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감정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체적 반응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의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에서의 감정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심리학에서의 감정은 주로 기본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수업도 이제 이걸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과 정서의 차이라든지 감정 조절이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특별히 이론가에는 플러치기나 에크만 같은 사람들의 이론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감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가족 간의 감정, 연인 간의 감정, 또 친구나 동료와의 감정, 또 감정을 통한 어떤 소통이나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 다룰 수 있겠고요. 또 감정은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의 관계, 또 감정의 도덕적 가치, 또 불교나 기독교에서의 감정에 대한 이해,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감정의 영역은 문화나 예술 속에 나타나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소설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감정이 있고요. 또 음악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감정이 있는데 이러한 영역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심리학에서의 감정과 대인관계에서의 감정을 이 수업을 통해서는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을 다룰 때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서라는 단어죠. emo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emotion을 그냥 감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정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뭐냐?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반응을 정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극이 있고요. 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을 우리가 emotion, 정서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느끼는 공포나 분노나 기쁨과 같은 것들이 이 emo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feeling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feeling이라는 단어는 느낌이라는 단어는 감정 경험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을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느낌이라는 단어는 인식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은 발생하는 거죠. 네,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인식되는 또는 인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 불안을 느낀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그걸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명확한 원인 없는 지속적 감정 상태를 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드는 지속적 감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서라는 것은 발생하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기분이라는 것은 지속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기분이란 단어는 침울하다, 침울한 기분이야, 또 상쾌한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동이란 단어를 쓰는데 주로 임상에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 단어를 감정으로도 많이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정동이란 감정이 있는데 어펙션이란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비교적 포괄적이고 지속적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요. 감정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정서나 느낌이나 기분이라는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하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또는 보여지는 또는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우리가 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동이라고 할 때는 우울이나 들뜸이나 무기력 같은 것을 우리가 정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는 주로 외부 자극에 대한 급격한 반응, 느낌은 감정에 대한 내면적 인식, 정동은 감정 반응의 기초, 전반적 정서 경향,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업에서는 감정이라고 할 때, emotion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 다른 단어도 쓰게 될 건데, 감정이라고 했을 때, 한 단어만 쓰는 건 아니다. 가능하면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마 감정적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미 부정적 평가를 내렸을 수도 있는데, 감정적이란 말이 문화적으로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표현하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거죠. 근데 이제 감정적이라는 뉘앙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감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감정이 부정적이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감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감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없이 살 수 없고 또 우리는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가 조금 더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은 열등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감정이라는 것이 열등할까요? 융이라는 사람이 성격 유형론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감정과 이성은 모두가 합리적 기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과 이성은 모두가 합리적 기능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하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융은 그러한 개념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이 감정이 과연 정말 이성보다 열등한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전개되는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요즘은 또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정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줄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이런 주장을 흉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성보다는 어쩌면 감정이 더 나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성적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고요. 이성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정당화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흉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면서 감정의 정의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또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및 저작권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출처는 인터넷 자료하고 또 AI 편집 자료 또 이런 것들을 변형한 이미지들을 이 본 강의의 영상에서 PPT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고요. 본 강의는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다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